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타로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원곡은 1992년에 나온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인데요. 원곡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역시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봤거나 공감되는 일이라 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친했던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멘붕이겠죠. 다행히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했다면 좋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친구와 연인을 모두 잃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죠. 물론 헤어진 후에 친구로도 남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은 결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꿀잼이긴 한데, 아무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이것이 우정에 가까운지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인지 알고 싶고, 더불어 상대방의 속마음과 앞으로 이어질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네럴한 리딩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타로 시작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생각하는 상대방과 나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어느 쪽이 가까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떠올리면서 여기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선택한 번호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아마도 당신은 알 거예요. 당신도 상대방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죠. 그 뜻은 이미 친구의 감정을 넘어섰다는 거긴 한데, 그게 생각한 것만큼 주의 여건이 쉬워 보이질 않네요. 일단 이 엠파이어 카드와 9번 완드 카드는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로 동등한 위치이기보다는 어쨌든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거나 내 능력 밖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 2번 컵 카드가 쐐기를 받고 있네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벅찬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상황조차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위 여건상,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상대방의 카드 역시 쉽지 않아요. 카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 말빨은 마술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어떤 장르와 어떤 상황과 어떤 인지응변도 저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성력 보내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 유희열 씨
친구도 많고 상대방과 조금만 얘기하면 빠져드는 능력가로 보이긴 하네요. 알아요. 당신 눈에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카드와 여사제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당신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 상대방에게 다른 누군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성격 급한 당신은 이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먼저 대시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봐도 당신은 이미 누가 뭐라고 해도 상대방도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8번 스워드 카드와 데빌 카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상대방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하고 꽂혀버렸고 그것은 곧 우정이라는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감정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랑과 우정 사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조언 카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는 급한 성격과 다혈질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다른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로는 서로의 대립과 폭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먼저 조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조금 일러요. 일단 당신이 상대방에게 당장 뭐 어떻게 안 하면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뭐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곁을 떠나거나 우정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상대방에게 당신의 매력을 하나둘씩 발산하기 시작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겠네요. 2번 카드를 볼까요? 이건 다가가기가 쉽지 않네요. 상대방이 뭔가 시그널만 보내도 난 당장이라도 사귈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좀 계속 간만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살짝 발만 걸친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정말 노래와 딱 맞는 상황이에요.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저 알 듯 모를 듯한 상황에 답답함이 보이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기호는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이 데스카드와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두 카드의 공통적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과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터닝 포인트죠. 다른 때보다는 뭐 좋은 기운으로 보여요. 다행히 상대방의 카드 중에 킹 오브 완드가 있네요. 이것을 카드적인 의미로 본다면 상대방 역시 당신과 마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정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싶고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크긴 한데 문제는 이 2번 컵과 9번 스워드 카드네요. 이 9번 스워드부터 말하자면 이 카드의 제일 큰 의미는 스트레스예요. 특히 연애에서의 의미는 주변의 방해, 그러니까 뭐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2번 컵 카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네요. 이 카드는 주로 연애와 사업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아까 1번 리딩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이 카드 역시 주는 의미는 주변의 여건이에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쩐지 그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비슷한 스트레스가 두 개나 나왔다면 상대방을 잘 아는 당신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래도 다행히 둘이 합을 보는 카드에서는 킹 오브 완드 카드가 다시 한번 나왔긴 했어요. 사실 이게 제너럴한 리딩이라 둘 사이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확신이 알 수 없겠지만
이 킹 오브 완드 카드는 상대방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는 단지 상대방이 신중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표현을 좀 미루고 있거나, 두 번째는 다른 이성에 대한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두세 번째 카드에 킹과 3번 펜타클이 나왔으니까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이네요. 특히 이 3번 펜타클의 경우 둘의 만남이 연인으로 진행됐을 경우 둘만의 데이트보단 좀 공개되거나 여럿이 만나는 자리가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둘 사이에 짜증이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세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왠지 7.8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한 속담이 떠오르는 카드들인데요. 카드로 봤을 때는 본인이 최근에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상대방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어쩌면 친구로 돌아간 X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꽤 오랫동안 남사친이나 여사친 사이였을지도 있었겠네요. 아마도 당신이 상대방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었겠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물론 상대방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고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서로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의 카드가 양쪽 모두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 여사제 카드는 연애 리딩에서는 빠질 수 없는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이 8번 펜타클과 같이 나온 걸 보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수적인 성향과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서 아마도 상대방보다는 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거나 가진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자존심이 높은 편이라 그 아픔과 속마음을 상대방에겐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방 옆에서 꾸준히 바라보고 있기만 하겠죠. 당신에게 나온 이 3번 스워드 카드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뜻하고, 이 상대방에게 나온 5번 스워드 카드는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X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이 5번 스워드 카드 때문이에요. 연애에서 이 5번 스워드 카드의 의미는 보통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우정의 사이로 돌아온 X라면 일단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서로에게 쌓인 그 무엇인가부터 풀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상대방이 X도 아니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없다면 그 다음 카드들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상대방도 당신을 생각하는 사이가 친구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순수한 사랑과 프로포즈를 의미하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과 6번 컵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카드들의 의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좋은 의미는 모두 가지고 있는 긍정의 카드예요. 아마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심지어 두 분의 합도 아주 괜찮아 보여요. 물론 X였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올 테고, 새로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가 몰랐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잘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9번 스워드 카드가 그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트레스의 기운보다는 좋은 기운이 훨씬 강해 보이네요. 새로운 시작의 긍정적인 의미인 러버스 카드와 현명한 사랑을 뜻하는 썬 카드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우정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긍정의 카드들만 나왔어요. 어쩌면 조금 더 만난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먼저 고백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단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 조언 카드로 나온 이 스타 카드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대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꽂혀 있다가 이거 아닌데 라는 식의 변덕을 부린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좋아는 하되 조금은 서로 이성적으로 대해준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네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당신이 뽑은 이 4번 카드는 대단한데요. 아주 이성을 들었다 놨다는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욕심도 많아요. 특히 이 3번 완드 카드와 2번 펜타클 카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만약 이 카드를 연애나 이성에 대해서 대입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카드로 많이 나오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성도 많은 편이고 당신 역시 그것을 싫어하진 않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물론 당신이 매력적이어서 이성으로서 무척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4번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결혼인데, 어떻게 보면 앞 두 카드와 비교해서 좀 생뚱맞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마도 오랫동안 봐온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믿음과 확신 같은 게 생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상대방 카드는 보니까 그리 쉽지 않겠어요. 상대방도 당신에게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심적으로는 가볍지 않아 보여요. 일단 마음의 문이 닫힌 걸로 보여요. 당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또 누구에게나 말하거나 터놓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혼자서만 걱정이 많네요. 아마도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의외로 상대방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당신에 대해서 조금은 버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여요. 이 월드카드와 이 2번 스워드카드의 공통적인 의미가 그것이에요. 거기에다 그 자신만의 세상에 강한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혼자 걱정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이죠. 특히 전체적인 카드의 느낌을 봤을 때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 만약 당신과 만났을 때에도 뭔가 편하게 대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 보니까 좀처럼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당신은 누구에게나 인기 많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스타일에 끌렸는지 궁금하네요. 이 둘의 합을 보는 카드도 상대방의 카드와 그닥 틀린 느낌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와 퀸 오브 완드 카드가 연달아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뜻은 연애가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올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는, 그러니까 짝사랑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맨 마지막 카드에는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의미 중 하나가 결혼, 뭐 아니면은 가족,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단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해서 만난다면 좋은 결말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희망 회로를 최대한 돌렸을 경우이고, 이 마지막 좋은 카드의 이번 카드까지 모두 합해서 말한다면 서로의 성격과 성향 차이 때문에 쉽게 오랫동안 지낼 조합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특히 이 10번 펜타클과 2번 컵카드의 경우 두 사람의 문제보단 주변의 부정적인 면이 강한 느낌의 카드라 서로 끌림이 있더라도 어쩌면 친구로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조합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좋은 결과와 만남이 되기를 기원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굳이 따진다면
친구보다는 연인에 가까웠던 걸로 보이네요. 당신의 좋은 자이기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했던 시간이 오래될수록 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즘은 상대방이 뭔가 변한 듯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나? 라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 8번 컵 카드는 아까 4번 카드에도 나왔었어요. 멀리 떠난다거나 이동을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멀어질까 고민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고 당신의 그 행복한 두 카드에 어울리지 않는 미완성의 카드가 만들어진 걸로 보이네요.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그런데 이건 당신의 촉이 맞아요. 상대방의 카드를 보니까 이 체리어트 카드와 함께 8번 완드 카드까지 나왔어요. 연애에서의 체리어트 카드의 의미는 보통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거나 설사 당신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뭔가 행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드물게 뭐 다른 이성이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만났다 하더라도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보면 넘어가야 할 산이 많아 보여요. 이 제너럴한 리딩이라 상대방의 성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적으로는 아마도 꽤 괜찮은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상대방의 마음에도 나왔던 이 체리어트 카드가 또 나왔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3번 완드 카드까지 겹쳤어요. 이 카드는 연애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카드예요. 왜냐하면 주로 삼각관계를 많이 암시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이성들이 상대방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해피엔딩을 뜻하는 카드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 서로의 힘 대결을 의미하는 스트렝 카드까지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아마도 상대방은 서로의 만남에서 초반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남이 지속되면서 서로가 다름을 알게 되고 상대방은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남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본다면 우정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후에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하는 게 맞을 듯 해요. 그런데 이 좋은 카드를 보니까 당신의 운에는 사랑과 우정 사이보다는 다른 이성이 보이긴 해요. 우연치 않게 만난 인연보다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소개팅과 같이 검증된 만남이 있다면 꽤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5개의 카드의 리딩을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이성 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말은 그렇지 누구나 이성의 친구들은 다 한 명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바뀌어지는 서로 간의 감정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행히 컴다운에서 친구로라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만약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그건 정말이지 짜장이냐 짬뽕이냐 양념이냐 프라이드보다 훨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겠죠. 나중에 서로가 했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결국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은 매일 수도 없는 선택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최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베스트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한다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수타로였습니다.